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연속 들어왔고요. 오늘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복습하자면 연속이라 불리는 게 제가 부제목으로 극한값이랑 함수값의 관계라는 제목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이다라고 불리려면 극한값도 있어야 되는데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같으면 저희가 연속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불연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 있고요, 식 관련 문제 있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미정계수 문제 거꾸로 연속이다 라고 알려주고 또 문자 구하는 뭐 그런 거 똑같이 나와. 그래서 막상 이제 해보시면 그냥 이제 극한 문제예요. 그 연속의 탈을 쓰고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지면 이제 아마 또 질문 나올 것 중에 또 합성함수 혹은 저희 뭐 절대값, 사실 뭐 절대값 정도는 이제는 많이 해보니까 그냥 또 할만한데 합성함수, 난 가우스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했지만 혹시 그럼 질문, 학교에서 그런 가우스라던가 방금 말한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말씀하신 거 있으신가요? 학교쌤 뭐 혹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 기억에 가우스가 그냥 빠졌거든요. 공식적으로 뺀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뭐 그런 말이 있다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그 말 듣기 전까지는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실 것 중에 한 문제는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다들 공통으로 좀 이제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가 어딨냐면 일단 이 문제부터 할게요. 172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일단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어려워할 만한 걸 섞어놨어. 이 문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워할 만한 걸 섞어놨다는 거예요. 자, 뭐를 섞어놨냐면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열린 구간. 다들 요 기호 아시죠? 요 기호를 사실 뭐 내가 쓰진 않더라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라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얘 해석하시면 뭐 이거죠 뭐. 일종의 가위. 여기에서 가위가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 함수한 게 나왔는데 이게 너네가 싫어할 만한 걸 지금 섞어 놓은 거예요. 일단 그럼 언뜻 보시기에 요게 지금 뭐 보이세요? 자, 이게 무슨 기호? 요게 가우스라는 기호예요. 얘도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 가우스 나와 있는데 또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그냥 x가 아니잖아. 혹시 이런 상황이 몇 번 말한 적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말하자면 일종의 합성이 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일종의 합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려운 거 두 개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랑 합성 함수를 같이 섞어 놓은 함수예요. 자, 얘 잘 안 보이시면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합성하기 전으로 분리해 보라는 거지. 어쩌면 다시 이 함수는 지금 바깥쪽에 가우스 함수가 있고요. 자, 안쪽에 누가 들어있냐면 지금 안쪽에 얘가 들어있는 거죠. 2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이제 쏙 이렇게 들어간 이런 합성 함수 맞나요? 합성 함수인데 이번에 찾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불연속이 될 만한 점이 있나 봐. 그게 이제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이 몇 개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 불연속이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있을 만한 곳이 있다고 말하잖아. 그치? 그럼 자, 일단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이 있나요? 얘는 딱히 주의할 게 없어요. 얘는 원래 다 연속이거든.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불연속이 있는 거니까 그럼 가우스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리고 질문, 보통 가우스에서는 어디가 문제가 돼요? 어디가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가우스에서는 x값이 정수인 곳은 다 불연속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흘러가는 과정인 건데 다시 이 가우스에서는 어디가 x값이 정수인 곳들은 전부 다 싹 다 불연속이에요. 다들 혹시 불연속인 이유도 기억나? 혹시 아메나 가우스는 왜 x가 정수인 곳이 불연속이었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불연속인 이유 말할 때는 셋 중에 뭐가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정수도 뭐가 안 돼요? 그럼 가우스는 정수에서 뭐가 안 되죠? 우리 1단원 제목 극한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 함수 값은 다 존재해요. 정수도 있습니다. 근데 극한값 구할 때 좌극한, 우극한,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다르게 나와서 극한값이 없다는 이유가 생겨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얘는 문제가 없어. 이쪽은요, x의 끝에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 x에서 정수일 때 불연속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합성이 된 상황 맞나요? 그 너네 합성함수는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x에 뭔가를 넣잖아.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그때 y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y 값이 얘한테는 뭐가 돼? x로 올라가는 거네. 그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있는 얘한테 x가 정수일 때 불연속인데 얘한테 x가 얘한테는 뭐라는 얘기예요? 얘한테는 y 값이 얘한테 x 맞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너네가 이제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친구 2차 함수 y 값이 정수가 되는 것들을 다 찾아오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토스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시 일단 후보가 어디에 있냐면 요 2차 함수의 y 값이 정수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쩌면 일단 여기서 넘어가면 x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나 여기가 핵심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지. 제 말은. 자, 좀 더 가볼게요. 일단에서 이제 결국 저걸 찾으면 되는 문제긴 해요. 저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 합성함수 처음 설명할 때 이 그래프로 설명했잖아. 얘도 하나 그려봐도 괜찮아요. 자, 그려볼까요? 자, 제가 오른쪽에는 2차 함수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왼쪽에는 가우스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2차 함수 그릴 건데 요 그릴 타이밍에 가위로 자르시는 거예요. 자, 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인가? 2, 마이너스 3이죠. 찍어볼게요. 2, 여기를 지나고요. 얘 지금 y 절편은 1입니다. 여기 1을 지나갑니다. 자, 여기인데 근데 여기 지금 0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여기 칠하면 안 되고 빵꾸 뚫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래를 불로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시는 거 맞나요? 자, 어디까지? x가 5인 데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 x에다가 5 대입하시면 여기 x에다가 5 대입하시면 9 빼기 3이니까 6 나오시네요. 그럼 요게 지금 2차 함수 맞나요? 0부터 5까지만 자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 방금 말했지만 이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신 친구라면 얘 지금 y 값을 보셔야 돼요. 현재 y 값 치역이 마3부터 6까지인 거 보이세요? 그럼 이 가우스 쪽은 이제 마3부터 6까지만 생길 겁니다. 이 친구 y 값이 저한테는 x 값인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일단은 가우스도 뭐 하나 그려드릴까요? 그린 김에? 좀 생각보다 그릴 게 많아 보여가지고 마3부터 값이랑 뭐 그릴게요. 돈 되는 거 아니니까 마3 좀 더 써놓을게요. 2, 3, 4, 5, 6까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치역, 여기 y 값을 쟤는 정의역으로 가질 거니까 이렇게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y를 보시고 제곱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덕씨 이거 한번 제가 그려봤잖아. 계단 모양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먼저 가우스 마3일 때는 y 값도 마3이죠. 여러분, 자, 마3보다 커지면 거기도 아직은 마3인 거 다들 아시죠? 마이너스 2.5도 마3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단 모양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한 칸씩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굳이 그릴 필요 없긴 한데 이해하시라고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힘들다. 4, 5까지 네, 이렇게 쭉쭉 보시면 돼요. 자, 가우스 함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시면 끝나긴 해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고찰을 하시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몇 개구나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 시범으로. 자, 예를 들어서 자, 방금 말했지만 저희가 어쩌면 가우스에서는 모든 정수가 다 불연속이에요. 정수를 건드리자는 거야. 그리고 자, 제가 시범 보여드리는 숫자 한 개 하나 예시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x가 4일 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x가 4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4일 제가 자, 먼저 여러분들 연속의 뜻 세 개를 다 체크해야 돼요. 함수값, 극한값 같은지. 자, 먼저 함수값부터. 자, 그럼 지금 이거는요 필기를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 함수값은 x에 4 대입하는 거죠. 해보시면 얘 가우스 1 나오죠. 얘 1인 거니까 함수값 존재합니다.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체크할 차례가? 극한값. 근데 자, 보통 극한값 체크할 때는 저기 변수가 있을 때는 좌우를 따로 하시는 거야. 특히 가우스가 있으면 더더욱 좌우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극한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극한 때 해본 적 있는 합성함수 극한일 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 x가 4일 때 y값 1인 거 아시죠? 저기 체크할까? 여기 지금 4일 때 딱 요 라인 4일 때 1입니다. 요 점이거든. 자, 그럼 요 점이니까 물어볼게요. 4일 새 우극한이니까 뭐라고 쓰죠, 여러분들? 1로 가는데 1 어디로 가? 1 플러스로 가죠. 그 다음에 요 타이밍에 이제 저기 바깥쪽에 있는 가우스로 가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오지? 자, 좌극한. 이미 느낌 오잖아. 자, fx. 자, 여러분 얘는요 1에서의 좌극한이잖아. 얘는 뭐 나와? 자, 이렇게 돼서 이거 불연속이에요. 지금 x가 4, 요거 한 개 이거야, 한 개. 근데 뭐를 보시라고? 얘 지금 y 값이 뭐예요? y 값이 정수인 애가 지금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필연적으로 여기가 정수면 여기서는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일부러 요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비교해 보시라고.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이거 오른쪽 어딘가에 4.5가 있겠죠? 자, 4.5는요, 제가 수업 전에 한번 대입해 봤거든요. 여기 y 값이 4분의 13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자, 역시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x가 그럼 4.5에서 연속인지. 자, 그럼 함수값. 자, f 4.5. 자, 방금 구해놨어요. 4분의 13 나옵니다. 그럼 4분의 13이면, 자, 요거 얼마죠? 이거 3이겠네? 존재하고요. 극한값. 역시나 좌우 따로 할게요. 4.5 플러스 해보시면, 자, 얘 4분의 13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로 나오잖아.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4분의 13이라는 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둘 다 없대요. 그럼 4분의 13 플러스 뭘까요? 4분의 13이 대략 이게 3. 얼마거든요. 여기 사이가 3. 얼마가 있잖아. 자, 여기서 우극한 뭐예요? 3. 좌극한도 뭐예요? 여기는 다 3, 3 나와. 이거 둘 다 3, 3 나와서 다 같은 연속 여기는. 자, 지금 딱 2개 들어갔는데 2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핵심은 뭐다? 자, 방금 처음 말한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이 문제는 불연속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면 보통은 예상을 해요. 여기를 좀 건드릴까? 근데 이번 문제는 요 처음에 들어가는 2차 함수에는 문제가 안 생겨. 가우스에서 정수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억할 건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x가 정수란 말은 얘한테는 y 값이 정수인 곳인 거예요. 이해돼? y 값이 정수인 곳들을 다 체크하시라는 문제예요. 자, 결론 갈게요. 자, 지금부터 뭐 하자?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자, y 값 정수인 거 다 체크하시면 돼요. 할까요? 자, 일단 이거 봐봐.
현재 스펙트럼이 6부터 마3까지예요. 여기 사이로.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수 있어요? 자, 5. 여기에 점 하나 보여? 요 점 건드리면 불연속 되게 안 되게? 이거 될 거라는 거지. 방금 보신 요 과정을 상상하신 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다?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서 토스하는 순간 불연속이 됩니다. 한 개.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어가 볼게요. 이제 필기는 여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뭐? 4일 때 둘, 3, 셋, 2, 넷. 1일 때 몇 개라고 해야 돼?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한 개입니다. 그리고 자, 0일 때도 세야 돼가 안 세야 돼? 여기 0인 것도 토스하면 불연속 나옵니다. 다시 또 말로 해볼까? 요 정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x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몇 개인지 문제니까. 이 점 건드리면 저게 토스하면 바뀌게 안 바뀌게? 얘는 바뀔 거야. 결국 이게 다르면요. 넘어가는 순간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 다르잖아. 이해돼? 자, 또 뭐 있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마3은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요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일까요? 연속일까요? 여기는 연속이란 말 동의하세요? 여기는 연속이야. 웃기게도. 왜 그렇게? 자, 이 점 중심으로 좌극한, 우극한 보시면 좌극한도 어때요? 여러분 여기 좌극한 뭐 나와? 마3 플러스죠? 우극한도 뭐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초기 가도 이게 똑같이 나와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면 안 돼요. 얘 빼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여기 11군데가 불연속입니다. 요 11군데가 불연속이다라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아까 소미가 질문하려 했던 앞에 그 161번 문제 있잖아. 소미야. 어쨌든 그 문제도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가능해요. 그 문제.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느낌의 상황 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 일단 요거 틀린 친구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연속인 것은 예상을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저희 보통 그동안은 그런 경계점 뭐 이런 것들 많이 건드리는데 사실 이 경우는 2차 함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가우스 이 가우스는 정수가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얘는 지금 x가 정수일 때 불연속인데 얘한테는 y 값이 x란 말이야. 얘 입장에서는 y 값들이 정수인 것들이 다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후보란 말을 썼냐면 얘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수라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좌우가 달라야 되는데 얘는 유일하게 좌우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토스에 똑같이 나와. 왼쪽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 얘는 뭐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러긴 했는데 굳이 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말 나온 김에 161번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근데 필기는 하시는 거 뭐 적당히 하시는 건가요? 혹은 여기 해빙이 좀 더 해야 돼? 자, 필기하시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소미가 이제 질문했는데 이거 읽어보면 비슷한 문제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좀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긴 해요. 위에 F랑 G 나와있고 심지어 얘도 한 개는 2차 함수고 얘가 이제 가우스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함수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똑같이 얘는 불연속인 거의 개수가 아니라 정말로 x를 구하라는 문제긴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좀 구하시면 되는 거야. 방금 제가 하나 구해봤잖아요. 4이 구한 것처럼 얘도 하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비슷하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방식 말고도 아마 답안지를 받거나 풀어본 친구 중에는 합성함수 우리 1학기 때 한번 우리 고1 때라는 거 한번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는.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설명한 김에 이어갑니다. 자, 얘는요 다들 이거 절대값 풀 줄 아시죠? 이거 식이 2개짜리가 아니라 한 번 더 쓸게요. 식이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3개짜리예요.
얘는 1보다 클 때, 얘는 1일 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gx는 뭐 gx고요. 여기 써드릴까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gx가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거쳤다가 여기로 가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번 문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풀이 방식이 뭐냐면 예상 먼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표 문제는 그런 경계점들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얘네 여러분들 불연속 없잖아. 또 역시나 어디서? 얘 어디서? 그럼 얘 지금 어디가 불연속이에요?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유일하게 딱 한 번. 뭐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극한과 달라요. 좌우에서. 그런데 방금 했던 말대로 얘는 지금 1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합성함수고요. g를 거쳤다가 가는 거잖아. 여기 있는 1이라는 게 소미야. 얘한테는 무슨 값이라고? 이게 y 값이 1 된 거 맞냐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에 그 문제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이 경우도. 이번에 하나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추리한다는 거야.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바깥쪽이라면 얘 입장에서는 y 값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어쩌면요 이 경우는 심플하다는 게 이 y 자리가 1일 때니까 여기 y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때 x 값 2개 나오시죠. 암산할까요? 이렇게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두 군데로 아마 체크하시면 아까랑 같은 이유로 불연속일 거예요. 결국 2차 함수니까 여기서 좌우가 달라요. 좌우가 다르면 소스를 하면 여기서 좌우가 다르면 불연속 되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합성도 가능하다고요. 대신에 합성할 때 여러분들 여기 x에 대입하는 거잖아. 합성할 친구들. x에 대입할 때 이 식을 쏙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대입할 때 요거 제가 고1 때도 말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도 다 대입해줘야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x랑 x에 싹 다 대입해주면 합성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보면 또 여기가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계가 되거든. 아시겠죠? 또, 자, 혹시 요거 말고 또 질문할 거 없을까요? 요거 두 개는 제가 한번,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뒤에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179번. 자, 179번 갑니다. 이 문제.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니은? 네. 자, 아마 이번 숙제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넘겨드릴 거예요. 몇 번 해봤으니까. 특히 여러분 이번 시험에 이런 유형 하나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어서 풀 요 셀이라는 책에서는 실제로 요거를 좀 유형을 좀 다루긴 하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근데 자, 이거 계속 말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명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참인 것들은 가정부터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게 참인 거고 보통 서지나 거짓이라면 어떻게 보이는 거지? 여기 있는 가정은요 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발레 만들 때는 가정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디가 안 돼야 돼? 여기 뒤에 결론은 안 되게 다시 어쩌면 요렇게 되는 그런 F랑 G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거짓인 거야. 발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합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의할 게 여러분들 다들 이제 이거는 주의 잘하잖아. 이 F분의 G는 보통 주의를 잘하는 편인데 누구? 이거 말고 이런 식의 합성함수가 나와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 얘네 둘은 조금 이제 여지가 많아.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혹은 기억 같은 경우는 두 개 빼시면 되거든요. 빼기, 더하기, 곱하기는 알다시피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면 연속이야. 근데 나누기는요. 보통 나누기는 여기가 0 될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이 합성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세팅을 잘 해버리면 이게 좀 만들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자, 요거 한번 그러면 발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해서 여기는 틀리는 거 들어가지 말고
틀릴 때마다 답안지의 발레들을 체크해서 몇 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얘 발레는요. 자, 읽어볼까요? 자, 요 합성함수가 1에서 연속이면 F가 1에서 연속이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저는 일단 와요. 이거는 좀 조심스럽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연속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자, 발레를 만들 건데 이거 발레를 만든단 말은 일단 결론은 안 돼야 되니까 F가 불연속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 선생님 F가 불연속인 상황 보통 우리 많이 쓰는 거 뭐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이제 저 점에서 불연속 되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 혹시 그럼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유리함수? 사실은 유리함수? 뭐 하나 만들어 줄래? 뭐 어떤 거 있을까? 가볼게요. 이런 거 딱 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유리함수.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연속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F가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얘를 합성했을 때 쟤를 연속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야. 좀 더 하나 보이는데? 그럼 혹시 이거 어때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식이면요 G의 합성 F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건 연속이죠. 보시면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야. 보통 이런 식의 말씀하신 유리함수라던가 혹은 사실 저는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시겠어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쪼개진 함수들 이렇게 만들면 1에서 불연속이거든. 근데 아까 제가 소미한테 말한 발레인데 gx를 또 이렇게 만들면 이러면 이게 또 연속이 돼요. 합성한 거는. 왜 여기가 x제곱이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또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발레들을 좀 몇 가지 숙지를 하는 거지.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발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틀리는 족족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디귿도 마찬가지야. 디귿 읽어보시면 F랑 G가 1에서 연속인데 얘가 1에서 연속이다. 이 명제는 또 약간 보시기에 얘를 지금 합성을 한 거잖아. 사실 어쩌면요 제가 이 명제를 참이게 만들어 드릴까요? 얘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fx는 1에서 연속이고 여기 안에 지금 자 1에서 연속이면 반대로다. gx는 1에서 연속이고 자 그럼 봐봐 너네 여기 할 때 있잖아 f한테 넘길 때는 g1을 넘겨주는 거지. 이 문장이 만약에 fx가 g1에서 연속이면 이거 연속이다. 이 명제는 아마 참이 명제야. 이 명제는 참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이 명제는 fx가 1에서 연속이다. 사실 얘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어차피 g를 한번 거쳐가면 g1이 나온단 말이야. f는 지금 1이 아니라 g1이 관심 있는 거지 x는 1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약간 예상한다면 또 발레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지. 혹은 그냥 하나 외우던가 이거 두 개는 항상 중요하세요. 보통 문제가 생겨요. 잘 건드리면. 자 혹시 이것은이나 발레 만들 수 없을까? 다시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되게끔 하는. 다시 여기는 안 돼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끔 하는. 이렇게 뭐가 있을까? 발레를 하나 소개를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요게 불연속이 돼야 되고 여기서 연속인데 불연속. 잠시만요. 반대 찾은 것 같아. 혹시 뭐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 x가 x 더하기 GX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아니 x 빼기 2분의 1. 아, 분수로 이렇게 볼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연속이죠. 근데 이거 되게 합성하면 합성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러면 이거 연속 아닌가요? 이 경우는 이래서 연속일 것 같. 제가 틀렸나요? 제가 혹시 과탐수 속함수 바꿔보면 이거는 자리를 바꾸면? 안 돼. 자리를 바꾸면 이래. 그럼 약간 이거를 말하실 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분모가 x 빼기 1이 생기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여러분들이 푼 거를 또 푸는 건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풀면서 사실 극한 쪽과 연속 쪽 관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몇 번 만들 때 뭐 이제 그놈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시간 30분 지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미리 문제 풀 때 반대 보통 안 만들고 푸는데 그럼 뭐 어떤 거 말씀하실게요? 이 문제 풀 때도 반대 보통 안 만들고 푸는데 그럼 안 들어오가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푼다는 거 그냥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말보다는 사실 안 좋다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런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그냥 좀 예상이 보통 될 때가 있잖아. 이게 풀다 보면 사실 방금 말 저는 사실 기억은 딱 봐도 맞고요. 이유는 딱 봐도 조심스럽긴 해. 솔직히 그냥 조심스럽긴 해요. 보통 제가 조심스럽다 말 쓴다는 말은 좀 발레가 있을 것 같다는 게 확률적으로 거의 뭐 얘는 높은 확률이야. 얘도 방금 말했지만 딱 봐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럼 제가 방금 말로만 한 것이면 이제 기억은 맞는 거지. 근데 얘는 정답이 기억은 맞는 거잖아. 실제로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결국 이런 명제들이 또 돌고 돌아요. 다른 책에 이게 나와. 그래서 이제 많이 본 명제라면 그네들은 뭐 딱히도 발레를 안 만들고 풀 수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발레를 하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에 만들어 보면 이런 걸 매번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유리함수라던가 혹은 이런 쪼개진 함수들 잘 보게 돼요. 뭐 그러니까 너무 이 말이 맞나? 질문한 게? 그러니까 뭐 예상할 수 있죠.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많이 풀라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럼 혹시 또 질문할 거 없나? 아유라? 다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1교시에 연속 뒤에 남은 거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페이지는 24쪽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4쪽에 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와서 문제 풀게요. 자, 24쪽에 가보시면 자, 2-5번부터 이 두 가지 정리가 나와. 제가 말했지만 이 책 끝날 때까지 정리들이 보통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습할까요? 자, 극한에서는 무슨 정리 나온다고? 샌드위치. 그러니까 보면 신기한 게 매번 말하는 친구는 말을 잘해.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샌드위치. 연속에는 뭐가 나온다고? 자, 제목 두 가지 보이세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얘는 보통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제에서 딱히 얘가 막 중요한 역할은 아니거든. 두 번째는 뭐? 오늘 요게 이제 메인이죠. 사이값 정리는 유형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말 나온 김에 미분 쪽에서는 무슨 정리 배우는지 기억나세요? 이번에 수행평가도 본다면서요. 무슨 정리?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범위 예상은 그 정리까지 같은데 도함수에 활용해서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분에서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교재에는 안 써있지만 이제 저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 구하는 그 방식이 원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정리입니다. 뭐 그런 정리까지 해서 아무튼 때마다 정리를 배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공부할 때 마음가짐 오랜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솔직히 막 자세하게 정리 몰라도 대충 써먹을 줄 아겠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어떤 조건에서 결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냐면 위에 보시면 제가 방학 때랑 똑같이 표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어떤 정리 같은 거는요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는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다라는 거지. 근데 자, 조건이 한 줄로 써 있지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무슨 구간에서? 무슨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뭐 열린 구간 혹은 한쪽만 닫혀 있으면 이 정리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해줘야 돼.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 뭐? 연속이면. 지금 배우는 게 연속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이야. 심플하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라면 자 어떤 결론이다? 뒤에 있는 여기를 제가 결론이라고 부를게요. 어떤 정리받아면 결론이 있잖아. 피타고라스 때 결론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 있는데 자, 어떤 결론이 있다?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뭐를 가진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걸 보장해주는 정리입니다. 다시 이 정리는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밑에 보시면 참고에 써있잖아.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닫힌 구간이 아니면 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건을 꼭 체크하시고 사실 오른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한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 자 여기 그림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너네 지금 조건이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잖아. 연속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연속이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최대값, 최소값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다 증명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할게요. 당연한 얘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는 거야. 근데 방금 말했던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제가 하나 조건 없애버릴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요 왼쪽을요. 자, 요 왼쪽을 제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싹 바꿀게요. 자,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빠진 겁니다. 이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있니? 지금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위 발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최소값이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혹은 자, 둘 다 닫힌 구간인데 가운데 연속이라는 조건을 제외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적당히 뭐 있을까? 연속이라는 조건을 없애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 봐.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얘 지금 연속 아니죠? 이렇게 만들면 최대값 있니? 여기가 원래 최대값 자리였는데 여기가 빠지면 최대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실제로 이 정리 관련 문제는 사실 거창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세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정리 이 친구 별표 하실게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네. 아마 이제 요 근래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값 정리라고 불리는 친구가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는 자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야. 자, 혹시나 위에서 보신 것처럼 조건이 있는데 한 번 더 필기할게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이거는 공통입니다. 두 번째 연속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까지? 자, 이거를 만족하면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조건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이 조건은 왜 필요할까요? 자, 이 정리의 제목이 뭐야 지금? 사이값 정리는 말 그대로 뭔가 사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조건은 뭐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사이. 어떤 두 개의 사이가 있으려면 양 끝점의 함수값이 달라야 그 사이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거를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며 자, 이 정리의 결론은 여기죠. 자, 이 결론이 막상 이제 보시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뭐 방학 때라든가 이게 증명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몇 번 해보면 그냥 그냥 그런 정리가 있다는 거지. 자, 결론은 뭐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조건에서 FA랑 FB가 달랐잖아.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임의의 값이란 말은 아무 K나 다 괜찮아요. 어떤 K에 대해서도 얘를 만족하는 어떤 C라는 게 열린 구간에 특히 여기 문제는 보통 적어도 이런 말로 많이 나오죠.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주는 정리예요. 다시 어쩌면 이렇게 이제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자,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또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자, 문제의 조건이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결이 돼 있으면 돼요. 조금 이렇게 연속이고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 함수값이 달라야 돼. 그럼 지금 그림 함수값 다른 거 아시겠어요?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잖아. 다를 때 결론이 뭐라고? 잘 봐.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이에 y 값들이 무수히 많죠. 임의의 k 아무거나 괜찮아. 봐봐. 예를 들어 요거 해볼까요? 자, 요 y 값에 대한 얘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 지금. 자, 요 y를 만족하는 x가 있니 없니? 지금 있잖아요.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x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요 y 값 또 얘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 몇 개 있어요? 얘는 3개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 말고 무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정리가 어쩌면 사이값 정리란 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어떤 수를 뽑아도 그런 x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 말이 수학적으로 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을 쓰냐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최소 한 개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 실제로 시험에는 이 내용 말고 어떤 내용? 자, 요 내용을 응용한 밑에 있는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서 활용하는 거냐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 실근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얘가 또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도 문제를 보시면 오랜만에 좀 기억나실 건데 잠시 후에 문제를 볼게요. 다들 혹시 오른쪽에 25쪽을 한번 풀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숙제 문자로 드리긴 했는데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여기 오른쪽에 그 148번 요게 그 직명이잖아. 다들 기억나세요? 방학 때? 여기 혹시 빈칸 한번 채워볼 수 있겠더니? 해보시면 그리고 혹시 밑에 150번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자 해봤으면 제가 한 번 더 150번
방학 때 했던 내용이고 방학 때는 저희 그래도 나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제가 프린트 드리면서 요거 한 번 더 증명하는 거 보이게 요게 이제 방금 말한 그 방정식 풀 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을. 물론 저희가 뒤에서 이제 도함수에 활용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 우리 도함수에 활용이 많은 거 알아? 방정식 풀. 그때는 얘 뭘로 풀게? 이거 저희가 도함수 활용 배우면 얘 풀 수 있어요. 뭐 이용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방정식 활용. 여기를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이 사이값 정리 이용해 보자는 거야. 자, 얘 증명 보여드릴게요. 도입부가 뭐였냐면 일단 각각을 이렇게 함수로 보는 거죠. y는 이라고 쓰면 되는데 왼쪽에 y를 제가 그냥 y 말고 fx라고 좀 쓸게요. 이렇게 일단 함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사이값 정리는 함수 관련 정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방정식 풀 때 함수 이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거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자, 너네 증명할 때 일단은요 체크할 게 뭐냐면 방금 말한 그 조건들을 다 언급을 해줘야 돼. 이번 제가 알기로 수행평가에 증명 나온다면서요. 뒤에 뭐 평균값 정리 맞나?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증명할 때는 이 조건들을 안 쓰면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기억나세요? 사이값 정리 조건이 뭐더라? 첫 번째 뭐? 자, 원래는 구어체로 쓰는데 그냥 저는 1번, 2번, 3번 쓸게요. 조건 체크해 주라고요. 여러분 1번 조건이 뭐였지? 왼쪽 보고 오세요. 얘는 열린 구간인데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열린 구간인데 원래 가정은 닫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닫힌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얘 닫힌 구간에서 얘는 그냥 바꾸시면 돼요. 두 번째, 이 3차 함수 연속 이게 아니게. 이거 지난 시간에 상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모든 다음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증명 안 하나요? 이건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한다면 연속의 성질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연속이고 그 다음 자, 한 개가 또 뭐였지? 여러분 뭐였죠? 요 양끝점을 대입해서 뭐인 거 보여줘야 돼. 함수값 다른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F1 대입하시면 -2 나오고요. F2 대입하시면 2 나오잖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다? 이거 두 개가 다른데 자, 다들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 이 문제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는 게 사이값 정리거든요.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오른쪽에 숫자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오른쪽이 0일 때는 부호가 다른 거. 보통 사이값 정리 핵심은 부호가 다른 걸 체크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조건입니다. 다 만족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도 어때요?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쓰면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거 임으로. 그러므로 뭐에 의해서 이런 것도 밝혀주세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제는 사이값 정리의 결론을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결론이 뭐였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라도 인데 핵심은 뭐라고? 오른쪽이 0이면 여기 사이에 0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른쪽이 1이면 여기 사이에 1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2고 얘가 2니까 0이 있겠죠. 즉 어쩌면 이렇게 쓸까요? 이거인 하여튼 결론을 쭉 쓰면 돼요. 이미 증명 끝난 겁니다. 이거인 C가 어디에? 저기 있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한 개는 있다라는 정리예요.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좀 더 깔끔하게 쓰자면 자, 이번 문제는요 실제로 묻는 거는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는 거잖아. 나도 혹시 이 말이요. 이 말이 곧 지금 C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예요. 어쩌면 이 말을 이해하시면 봐봐. 이게 존재한다는 말을 결국 뭐 쓰자면 여기 답안지는 뭐라고 쓰겠지?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냥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게 근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애초에 요게 지금 방정식의 근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거는 거기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마다 혹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은 이런 느낌이란 거지. 오랜만에 기억해봐. 아시겠죠? 자, 뒤에 가서 일단은 한번 관련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꼭 방학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30쪽입니다. 30쪽이 유형 8번부터가 오늘 숙제인데요.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 180번 문제. 보통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시험에 보통 뭔가 내기 애매해요. 얘는 사이값 정리처럼 뭔가 그냥 이걸 뭔가 증명한다 이런 것도 딱히 없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그래프 문제에서 하나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0번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보기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거 다들 금방 하셨나요? 다들 뭔가 표정이 자, 혹시 이거 동현아 정답 구해봤어요? 예. 몇 번 나와? 2번. 2번. 자, 2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닫힌 구간입니다. 잘라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여기 사이에 최소값을 갖는다. 여러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죠. 얘 원래는 이 자리가 호보인데 여기 안 되죠? 2번이 틀렸네. 그치? 그리고 어쩌면 자, 얘는 어쩌면 지금 최대 최소의 정리를 못 쓴다는 거야. 그리고 못 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연속이 아니어서요. 쓰세요. 얘는 지금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하는 게 맞는데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런 사실인데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이 정리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 이 정리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자, 밑에 보시면 181번은 이거 그냥 고1 문제죠. 특히 이런 식으로 구해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고1 문제니까 유리함수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182번 한번 대볼까? 좀 재밌는지. 자, 182번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179번과 비슷한 문제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저한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면 발레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발레라는 거는 방금 말한 최대 최소의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 발레가 생기겠죠. 어쩌면 조건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조건도 건드릴 수가 있긴 해.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맞대요. 근데 밑에 시계 모양들이 또 이제 이게 또 조심스럽잖아. 자, 혹시 얘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아연아, 여기서 반드시 최대랑 최소를 가지는 건 누굴 것 같아요? 딱히 문제 없이 셈일 것 같은 거. 혹시 이 문제도 어쩌면요, 혹시 이 문제도 왼쪽 위에 있는 177번 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만 다르지 얘도 사실은 그냥 저런 문제 아닌가요? 다시 여러분들 얘를 반드시 가진다는 말을 미쳐봐봐. 자, 이 말은요 저희가 배운 오늘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하면 반드시 가지는 거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말은 조건이 뭐라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체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닫힌 구간은 처음부터 기본 가정이 닫힌 구간이라 얘는 건드릴 게 없어.
그럼 결국 이 문제도 어디의 문제야? 사실 그냥 왼쪽 위에 있는 연속 문제 아니냐고요. 이게 말만 이렇지 연속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연속인 거면 이 정리에 가질 것이며 불연속이면 안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왼쪽이랑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이런 정리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럼 몇 번이 정답일까 그러면 기억은 될까 안 될까? 100% 됩니다. 얘는 뭐 곱하기는 문제가 안 생겨. 니은 딱 봐도 얘는 뭐 안 되시잖아요. 발레 하나 뭐 있을까?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그리고 구간도 줘야 돼. 발레 만들 때 구간 다 줘야 됩니다. 구간 어떻게 주면 돼? 어디? 이렇게? 이렇게 주면 둘 다 없죠? 자, 디귿은 되게 안 돼. 혹시 발레도 하나 찾아보신 거 있어요? 네요. 발레는 아니고 그냥 추론. 아, 추론.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도 좋은데 계속 말하는 그런 발레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고민을 해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추론은 그래도 추론 느낌은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안 될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추론이 약간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추론, 그러니까 증명 같은 거 일종의.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발레 하나 만들 수 있으신 거 없어요? 자, 시간이 없네.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x분의 1.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1. 그 다음에 제가 구간을 어떻게 줄 것 같아요? x 빼기 2로 할게요. 구간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기는 연속인데 합성한 게 연속이 안 되게 하네요. 사실 이거 아까 왼쪽에 그 발레에 참고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구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2가 포함이에요. 2가 포함돼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발레죠. 자,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 보통 이 두 친구는 좀 항상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찍을 친구도 저 두 개를 찍으시면 보통 될 거예요. 웬만한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리의 조건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연속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예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그 다음 내용. 사이값 정리 문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183번입니다. 자, 얘 대표 문제 인정이죠. 자,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이제 시험에 약간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100%인데,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번 숙제 어디냐면 일단 날선 다 풀어보신 거예요. 이거 다 풀어봤는데? 영상에서만. 자, 내일 오실게요. 그러니까 너가 말했지만 너가 집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내일까지 날선은 여기까지 와서 풀어오시고요. 뒤에 이 책이 3권짜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베이직스에는 건너뛸게요.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 뒤에 가면 하나 더 있거든. 만렙이라고. 여기는 처음부터 지금 영상 들으신 게 얘는 좀 제법 되죠? 양이. 그래서 얘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영상 내용이거든. 꼭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아마 요걸 듣고 나서 다시 RPM 가보시면 그때 좀 빨리 넘어간 게 그 소리구나. 혹시 약간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마무리할게요. 내일 몇 시까지? 5시 반까지 올 수 있다고. 그때까지 와서 그 문제 푼 거 잠깐 질문도 받고 그 다음 영상. 내일 아마 원 끝날 거예요. 원 끝내는 걸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가 필기 하나 볼까? 자, 이제 여기 사이값 정리 공부하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자, 여기는 보통 이제 몇 가지 좀 해보면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첫 번째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방정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모든 문제에 보면 이런 식들이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식을 이런 꼴로 보통 정리를 보통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무슨 꼴? 자, 이 자리가 지금 숫자 뭐예요? 보통 이 자리가 0인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필수가 아닌데, 자, 혹시 0이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0이면 좋은 점. 우리 사이값 정리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0이 있어야 되거든? 여기가 0이란 말은 양 옆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서로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두 번째,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간들이 나올 거야. 자,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뭐 하셔라? 이 구간의 양 끝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위에 식에다가. 그리고 대입했을 때 어떻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 즉 고르실 때도 부호가 다른 걸. 부호가 달라야 함. 부호가 다른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다들 혹시 수학적으로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이게 뭐게? 보통 두 개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뭐? 음수가 나온다는 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필요하면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이야. 여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이번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요, fx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오른쪽은 0으로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하자고? 동현아? 이 양끝점 뭐 하시라고요? 자, 다들 혹시 f-1 대입해 보셨나요? 동현아? 혹시 뭐 나와? 아직 안 해봤구나. 자, 혹시 여기 뭐 나오세요? 마상 맞나? 그 다음 자, F0 대입한 거 마일 맞나요? 이렇게. 자, 대입해봤더니 요 경우는 1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0이 있니 없니? 없잖아. 이럴 때는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고 없다. 자, 이건 내가 봐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이값 정리 쓸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그 다음에 F0 역시나 -1이고요. 자, F1 대입하시면 여기에 얘도 -1인가? 여러분들, 자, 얘도 알 수 있니 없니? 이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란 말은 사이에 0이 있어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 자, F1 -1이고요. 자, F2 대입하시면 뭐 딱 봐도 일단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알나? 여기 사이에 있니? 반드시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약간 느낌이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184번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문제 하나 있죠.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합니다. 자, 184번.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다 연속 함수인데 식은 안 나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좌표들이 몇 개 나와 있어. 6개의 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역시나 -2부터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실근을 갖긴 가져요. 최소 몇 개 있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방학 때,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 제가 방학 때 프린트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프린트가 이 RPN 프린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요 프린트가 기억나실 거예요. 방학 때 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여기 있는 걸 다 같이 풀어봤어요. 이 문제들은. 자, 얘 그럼 기억나는 친구 서진아, 얘 풀 때 뭐를 좀 이용하시면 좋은 줄 아세요? 자, 이거 맞습니다. 필기할게요. 또 역시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어쩌면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에다가 점 6개 찍어 보시라는 거죠.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0, 1, 1, 0, 2, 3, 3, 3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점 6개 맞나요?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f가 무슨 함수라고? 자, 연소함수의 뜻이 뭐라고요? 다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상상해 볼까요? 동현아? 동현이 자꾸 묻는 게 저랑 처음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 여기 사이에 근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오른쪽이 0이잖아. 좀 빨랐나요? 오른쪽이 0이란 말은 자, 이제 오른쪽, 자, 왼쪽이 F고 오른쪽이 0이란 말은 다름없이 Y는 0이 뭐죠? 이거? X축이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 착각은 그 얘기잖아요. 방정식 활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F가 지금 연속 함수거든요. 여기 사이에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여기 사이에 뭐 최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값 정리야. 그 사이값 정리를 시각화한 게 이내용이에요. 방금 말했잖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지나간다니까요. 다시 여기 사이는 소리야 있니 없니? 없다기보다는 알 수 없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적어도 몇 개 있냐는 거야. 알 수 있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몰라요. 자, 여기 사이는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점 지금 뭔 줄 알아? 이거 금이죠. 이거 세야 됩니다. 얘는 그냥 지가 금이야. 자, 여기 사이는 모르고요. 여기 사이는 그럼 최소 몇 개는 보장돼요? 3개는 보장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특히 사이 값에 이 그래프 많이 그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쩌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인 거야. 위에 있는 문제처럼 구간 둘 때는 양끝점 대입해서 부호 다른 거 체크하는 문제랑 두 번째 이런 식의 좌표 주는 문제는 막 찍어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187번 가볼까?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자, 방학 때 했던 필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187번은 속력이란 말 나와 있고요. 188번에는 아연아 어떤 말 보여? 몸무게. 자, 필기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는 게 연속이란 단어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연속인 게 많다는 거야. 아마 가장 최근에는 저희 정적분 활용할 때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유형 중에 속력할 때. 다시 우리 실생활 주변에는 예를 들어 밑에 문제인 뭐 속력 혹은 속도 혹은 밑에 있는 몸무게 혹은 뭐 키 혹은 뭐 온도 혹은 뭐 시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속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를 항상 특히 이런 식의 이제 속력 문제가 되게 사이값 정리해서 약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그럼 187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자, 방금 풀고 184번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87번 문제도 한번 좀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이게 이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이제 체크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 오히려 좀 쉬운 파트이긴 해요. 이 사이값 정리도. 자, 187번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봐. 어차피 이 문제는요, 정말 농담 아니라 사이값 정리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 연속이란 걸 이해하시면 그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거 보시면 명진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그 추석이죠.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동안 속력을 다 체크한 거야. 저기 아빠 차 운전하는 거 다 체크한 겁니다. 10시에는 75km/h, 10시 반에는 이렇게 11시 30분 간격으로 체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묻는 건 뭐라고? 10시부터 여기부터 12시 반까지 총 2시간 반 동안 막 속력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뭐 이 속력을 몇 번 지나갔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얘도 역시나 뭐 이용하셔? 그래프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프 하나. 자,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말하자면 x축을 뭐 시각, y축을 속력으로 하는 그래프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10시에는 75.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10시는 관심 없으니까 이 속력만 체크하면 돼요. 75 이렇게. 그리고 10시 반에 87, 11시에 90, 11시 반에 83이니까 요 사이쯤, 12시에 98, 12시 반에 5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87, 90, 여기가 98. 자, 요렇게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속력이 95일 때니까 대충 이런 그림 맞나요? 자, 여기 사이에 동네가 몇 번 지나갔을까요? 2번. 그러니까 최소 2번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왜요? 속력이라는 것도 연속정의잖아. 그 사이값 정리가 이런 정리라고 사실은 이걸 만족해 준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예요. 최소 한 번? 잠깐만. 여기 한 번, 2번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을 전달해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92번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 유형법이란 페이지인데 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192번입니다. 이런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피곤하면 서서 해. 자,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앞에서 좀 본 적 있는 조건을 주는 문제인데 힌트, 사이값 정리도 곁들여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사이값 정리를 언제 쓰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뉘앙스가 저럴 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이런 문제가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 뒤에 다 배우고 왔잖아. 이런 멘트가 잘 안 나오는 멘트 또.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실근이 몇 개다 혹은 몇 개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문장인데 이 사이값 정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힌트야 사실은. 힌트가 될 거예요. 저런 문장 힌트인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따라가. 마지막에 사이값 정리 띄얹으면 끝납니다. 좀 재밌는 문제예요. 자, 해볼 시간 제가 1분 30초 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숙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맛배기.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어디까지 써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하다 보면 매번 하는 게 비슷하니까 느낌 받아가세요. 어제 했던 거 좀 기억나니? 이거 참고하시면. 저 요거 약간 유형 문제 맞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었어요? 이거 중에? 너무 단순한데? 저거 두 개를 물어볼 거면 굳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두 개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극한 때 배운 뭐 인수 두 개니까 그 두 개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사실 너가 좀 더 따라가야 돼. 저는 그래서 어쩌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느낌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운 대로 따라가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추리를 하는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밑에 있는 조건들 가나는 처음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심지어 동현아 기억나? 너가 질문한 그런 스타일로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지를 고민하는 문제야. 자,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틀린 친구들 정답만 쓰지 마세요. 다시 풀어봐. 아깝잖아, 문제가. 아시겠죠? 다음 함수란 조건.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다 돼요. 연속도 되고, 미분도 되고, 심지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다음 함수로 만든 방정식이 여기 사이에서 최소 실근을 몇 개 가지냐 그런 문제입니다. 적어도 실근이 몇 개 있냐. 다시 어차피 이 문장의 뉘앙스에서 사이값 정도 냄새가 나요. 같은 구간이고 하니까. 자, 근데 이 조건들을 알잖아요. 자, 갑니다 바로. 여기에 수렴한단 말은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fx가 뭔지 몰라도 이거 있죠? 100% 있어요. 다시 오른쪽에 여기에 수렴한단 말은 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있는지를 현재로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뭔지 모르니까 새로운 문자 하나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fx가 다항식이니까 qx도 다항식이겠죠. 얘가 숫자인지 1차인지 2차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까 동일 질문한 게 거기서 이제 뭐 가장 최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배운 거잖아. 자, 이것도 지금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자, 끝난 거 아니지? 너희 보통 이 다음에 뭐 하죠? 이대로 끝내니? 저희 지금 이 조건 다 썼나요? 뭐 할 차례야? 이 식 가지고 여기다가 뭐해? 뭐예요? 대입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 얘 약분 말하죠? 그 다음 x에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a 값이 마이너스 3 곱하기 q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 배운 거 이거잖아. 이걸 끝까지 갔어야죠. 왜 그만두는 거야? 이어갑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맞는 식을 보통 저희가 대입까지 해가지고 여기 극한값이랑 만나야 끝난다고요. 일반적인 흐름이 뭐냐면 약분하시고요. 2 대입하시면 3 곱하기 Q2입니다. 여기 B죠? 그런데 위에 보니까 조건 한 개가 있네. 이 조건. 자, 따라가는 중이야. 저 조건 갈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A랑 B 나왔잖아. A랑 B 나왔잖아요. 이 조건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는 거지. 그 A, B를 곱한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거 맞나요? 그럼 어떤 거 나와? 마이너스 9 곱하기 Q 마이너스 1 곱하기 Q2 맞나요? 요게 지금 뭐보다 크다고요? 0보다 크다고 나와있지. 양쪽에 마이너스 9를 나누시면 Q 마이너스 1 곱하기 Q2가 0보다 작은 거네요. 혹시 이 조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게? 사이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네요. 저 QX 지금 다항함수라서 얘 연속입니다. 연속일 거예요. 얘 연속인데 양 끝점 지금 부호가 어때요? 다르단 말은 여기 사이에도 뭐가 있다? 하나 지금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총 몇 개다 이제? 자, 결론입니다. 이번 문제 요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는 0인 거잖아. 보시는 것처럼 는 0, 는 0, 는 0 하시면 식이 3개인데요. 왼쪽에서 2개는 알아. 자, 얘 근이죠. 여기에 근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고. 오른쪽에 얘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진이 더하기 2개잖아. 근데 원래라면 여기서 더 나오는지 모르잖아. 적어도 식인데. 근데 여기도 있다 없다고? 이거 뭐가 보정해줘? 사이값 정리가 보정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이에도 최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개까지?
3개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최소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요거는 실제로 있는 거고 거기 사이에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최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쭉 돌아봤는데 그래 이 주황 색깔을 못해도 이 나머지는 할 줄 알아야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간 건데요. 극한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유형 11번은요. 저희 이제 지난 시간 숙제가 사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 쳐봐봐. 유형 11번에 자 요거 다시 풀어보세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함수가 연속일 조건 2번이거든. 앞에 넘겨볼래요? 이거 1번도 이상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페이지랑 같은 내용입니다. 혹시 몇 쪽 있어요? 28쪽 이번 숙제였나? 근데 그 페이지는 이번에 질문 안 나왔단 말을 다들 잘 하신 거죠. 그거랑 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대신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너희 또 싫어하는 합성함수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똑같은 문제니까 얘를 한번 숙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게 여러분 혹시 191번 가보시면 여기에 이 조건 뭐요? 사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지? 주기라는 뜻이잖아. 이게 또 주기함수 관련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건 한번 숙제로 드릴게요. 이게 주기성을 이용하시면 또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얘를 해보시는 걸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지난번 숙제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연속이고요. 저희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그 미분 개념 복습까지만 하고 오늘은 뭐 더 하진 않을게요. 아시겠죠?